네, 세 번째 코너는 국내 최초 액티브 시니어 세대를 위한 방송이죠. 남자의 서재 코너입니다. 자, 이번 주는 부모와 성인 자녀의 소통 문제 해결에 도전장을 내민 스타트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삶의 질 연구소의 조기웅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회사 이름이 삶의 질 연구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 이름이 참 참신한데 회사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삶의 질 연구소는 55세 플러스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혁신적이면서도 접근성이 높은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미션 아래 작년 10월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예. 저희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의 사회적 건강과 디지털 역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가족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다라는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성인 자녀와 시니어 부모님을 연결시켜주고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모바일 앱 앤서록을 운영 중입니다. 네. 작년 10월이면 뭐 사업 거의 초기 단계네요. 맞습니다. 예. 이제 아직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자, 사업 내용은 좀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런데 앞서서 저희 이제 자막에도 나갔지만 대표님의 이력을 보니까 와, 미국의 명문대죠. 코넬 대학교를 나오셨고요. 거기서도 가장 유명하다는 호텔 경영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시니어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신 건지 그 계기가 음, 궁금한데요. 그 시니어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려면 한 20년 정도는 거슬러 네.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 외조부모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초등학교 6학년 때 외할머니께서 백혈병 말기 진단을 받으셨고요. 아, 네. 저를 돌봐주시던 할머니께서 하루아침에 돌봄을 필요로 하시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경험이 마음속 깊이 남아 있어서 그때부터 언젠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간직해 왔습니다. 코넬 대학교 호텔 스쿨은 되게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네. 이 막연한 꿈을 학술적으로 탐구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버타운 등의 이제 시니어분들을 위한 주거 산업은 호텔과 닮아 있는 점이 굉장히 많아서 네. 시니어 산업과 관련된 강의들을 수학하고 그거를 접하고 수학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동기들과는 다르게 졸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네. 학과의 수업들을 수강하거나 어떤 종류의 강의건 간에 관광 산업이 아닌 시니어 산업과 연계해서 과제를 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살짝의 뭐 별종 특이한 학생 같은 이미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시니어와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이제 막상 졸업할 때가 다가오니 제가 풀고 싶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회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창업을 생각하게 되고 결심하게 되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런 시니어 관련 쪽에 관심을 두고 음. 과거에 인제 그런 스토리를 겪으면서 생각을 해 두면서 이제 코넬 대학교의 경영 그 관광 쪽으로 가신 거예요? 네, 아, 맞습니다. 그때부터 계획을 하신 네, 거예요? 실제로 코넬 대학교가 미국 내에서도 시니어 산업을 굉장히 코넬 호텔 스쿨이 시니어 산업을 굉장히 많이 이제 어 잘 네. 네네 잘 리딩을 하고 있는 그런 어 아카데믹 오거니제이션이어서 예. 네, 그런 부분도 제가 지원한 데 있어서 1 순위로 지원한 이유가 아, 이유가 있었습니다. 있었군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노인 심리 상담사, 심리 상담사 자격증까지 1 급으로 다 따셨어요. 이 부분도 인제 삶의 질 연구소를 창업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신 건가요? 네, 창업을 위해서 땄다기라기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 본격적으로 삶의 질 연구소를 창업하기로 마음먹고 가장 먼저 한 것은 다양한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고 교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던 대학원을 휴학하고 다양한 기관들에서 풀타임으로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초반에는 우울증이 있으신 어르신들이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신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 그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지 기능과 관련된 공부, 또 심리 상담과 관련된 공부를 진행했고 그 결과 치매 조기 진단 검사 시행 자격이나 아니면 심리 자격증, 심리 상담 자격증 같은 자격증들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들을 획득한 이후에는
오히려 우울증이 이제 좀 심하게 앓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심리 상담 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이제 과거에 가족 스토리로 인해서 이쪽 이제 시니어 관련 사업을 준비를 하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막상 사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렇게 내 아들이 명문대까지 나왔는데 그것도 미국에 있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까지 나왔는데 왜 이쪽 이제 어른들 사업 쪽으로 오느냐라고 혹시나 반대를 하진 않으셨어요? 어땠습니까?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계시고요. 제가 예. 미국의 명문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해 주시고 네. 계십니다. 예. 네. 부모님께서 먼저 생각이 참 올바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니어와 자녀의 소통 증진을 위해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런 플랫폼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좀 운영이 되나요? 저희 엔서록 같은 경우에는 엔서록 내에서는 성인 자녀와 시니어 부모님이 1대1로 연결돼서 어 정기적으로 공통의 가족 문답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 예. 취향, 일상부터 조금은 감동스러운 내용까지 정말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소통을 이어나가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예. 자, 먼저 시니어의 그 외로움이란 문제에 대해서 네. 왜 주목을 하셨는지 그 이유가 먼저 좀 궁금하기도 네. 해요. 예. 제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이 창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로 가장 먼저 한 것은 문제 탐색이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지만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는데요. 자료조사, 설문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했지만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직접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고 교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양한 기관들에서 약 3개월간 100여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경제적 조건, 교육 수준, 독거 여부 등을 모두 떠나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조금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을 걸어주시고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80% 이상이 거의 자녀분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녀의 자랑일 때도 있고 자녀에게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지금 조금 멀어진 것 같아서 서운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용은 가지각색이지만 결국은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그리워서 이 그리움으로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서 비롯된 그런 대화들이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저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이 굉장히 만연한 문제이고 이것이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생각해봐도 그 마지막 주변에 이제 거주했던 마지막 자녀 가족이 이사를 간 이후로 또 나중에는 요양시설에 들어가신 이후로 저희에게 부쩍 전화를 많이 걸어주셨던 것이 뭔가 네. 그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고독하셨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의 이제 외로움, 고독을 달래보고자 이런 플랫폼을 직접 이제 창업을 하신 거군요. 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삶의 질 연구소. 앞서서 이제 앤서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바일 앱입니다, 이게. 네,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엔서록에서는 그 시니어 부모님과 성인 자녀가 1대1로 연결이 돼서 정기적으로 가족 문답 질문에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예. 취향, 일상부터 조금은 감동스러운 내용까지 정말 다양한 문답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소통을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게 되면 부모님과 자녀 유저를 위한 그 자녀 유저의 답변 키워드를 기반으로 두 분을 위한 공통의 컨텐츠가 추천됩니다. 유저분들은 나만을 위한 추천이 아닌 우리를 위한 추천 컨텐츠를 즐기시고 그거 봤어? 하면서 가족 간에 더욱 네.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통 관심사가 있어야 가족끼리도 사실 대화의 물꼬가 터지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문답을 통해서 이제 서로의 공통 관심사나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왼쪽의 화면이 저희 문답 화면이고요. 중간의 화면이 문답을 통해서 컨텐츠가 추천되는 부분입니다. 또 마지막 오른쪽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문답 답변 데이터와 디지털 컨텐츠 소비 데이터를 분석해서 유저 가족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어버이날, 명절, 생신 때마다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지 고민하시는 효자 자녀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네. 또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모바일 쇼핑을 하기를 정말 원하시지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아직 즐기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저희 엔서록의 가족 선물 추천 기능은 부모님의 모바일 쇼핑 문제와 자녀의 선물 고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상당히 제일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선물 추천 코너 말로 하기 뭐 할 때 예, 네. 이런 이제 추천으로 이제 꼭 이제 눌러 주시면 자녀가 또 맞습니다. 이제 알아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그 엔서록의 질문 같은 경우는 네. 누가 기획하고 만드신 건가요? 저희 엔서록 같은 경우에는 작가, 심리 전문가, 이제 시니어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문답 설계 팀과 함께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먼저 고객군을 저희 거주 형태, 가족 형태, 그리고 가족 친밀감을 기준으로 24개의 세부 그룹으로 나누는 세분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각 고객군별로 파악한 특성들을 기반으로 적절한 질문들을 구성해서 제공해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저희 문답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질문의 형태와 내용을 기준으로 90개의 카테고리로 세분화했습니다. 이 분류 체계 안에서 저희 전문 작가님들께서 질문들을 생성해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 드라마, 소설 등을 주로 창작하시는 4인의 작가님들께서 어. 함께 논의하시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시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심리 전문가 집단의 경우에는 심리 상담사, 심리학 박사,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집단은 질문별로 이제 심리적인 친밀도에 따라서 어떤 적절한 질문들이 있을지 분류를 해주시고 이 사용자의 심리 건강을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네. 그 앞서 말씀하신 심리 상담사나 심리학 박사, 뭐 정신과 의사 같은 분들이 질문을 만들어서 문답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홈쇼핑, 드라마, 소설의 작가님들께서 참여하시는 이유는 뭐죠? 아, 그런 분들을 고용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부모님 유저도 자녀 유저도 이 문답 활동이 재밌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아, 네. 그러한 서사를 그리는 거, 이 질문들을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내고 서사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는 심리 전문가도 아니고 시니어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잘 이해하는 작가님들께서 예. 가장 큰 효과를 이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전문 작가 집단에서 앞서서 이제 홈쇼핑 드라마, 웹소설 작사가, 극작가까지 있네요. 한편의 드라마처럼 재미와 감동 모두를 잡는 서사가 있는 문답을 만든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좀 특이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니어 전문가 집단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네. 사회복지사 또 시니어 관련 연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집단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고객 세분화 등의 작업에 조언을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어르신 유저들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이 문답을 좀 검수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문답을 생성한 이후에 살짝의 포인트를 놓쳐서 어르신들이 좀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음.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엔서록이라는 앱은 이제 개발이 다 완료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엔서록 저희 지금 최소 기능 제품은 개발이 이제 막 완료되어서 예.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 이제 출시 심사 중에 있고요. 예. 가정의 달인 5월 초 중순에는 사용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엔서록을 만나보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5월에는 누구나 다 이제 다운받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무료로 다운받으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무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실은 원래는 2월에서 3월 중에 개발을 완료하고 출시할 계획이었는데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65세까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사용성을 만들겠다라는 저희의 최소 기능 목표값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출시를 늦추고 유니버설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추가하고 UI UX를 고도화해서 시니어 분들도 이제 65세까지는 처음에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좀 시간을 더 드린 케이스입니다. 네. 그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그래도 분명히 인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되나요? 저희의 현재 엔서록의 비즈니스 모델은 가족 선물 추천 기능을 통해 이커머스 플랫폼으로서 발생하는 수익이 주를 이룹니다. 네. 엔서록의 선물 추천은 유저분들의 문답 답변 데이터와 디지털 컨텐츠 소비 데이터를 분석해서
추천을 드리는데요. 화면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준비된 화면이 있을까요? 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맞을까요? 가족 선물 맞습니다. 추천. 이 아래 화면을 아래 부분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어플 화면들인데요.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의 화면은 한 엄마 유저의 문답 리스트 화면입니다. 네. 성향 카테고리에는 나는 호캉스가 좋다. 추억 카테고리에 가장 행복했던 기념일에는 은혼식 때 가족들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것. 네. 취향 카테고리에 어떤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시냐는 질문에는 모두 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어머니의 답변 데이터는 자녀 유저가 2주 전 시청한 디지털 콘텐츠 데이터와 결합되어 오른쪽에 신라 호텔 더 파크뷰 식사권이라는 선물 어. 추천으로 이어집니다. 네, 네. 엔서록에서는 선물을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가 만족스러운 선물 경험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가설 검증 실험 결과 엔서록 테스터군이 비교군 대비 2.3배 높은 구매 전환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으로도 네, 인제 비즈니스 모델이 인제 요게 끝이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예. 앞으로는 어, 또 어떻게 좀 확장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전에 보여주셨던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커머스가 저희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끝은 아닙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네,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18가지의 문답 카테고리에 걸쳐서 네. 누적되는 답변 데이터 중 3가지 이상을 조합하여 저희는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의 문답 활동만으로 한 유저에 대해 8만 2천 가지 이상의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고, 이는 네. 이커머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도출한 인사이트를 적절한 시니어 관련 기관들에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시니어 산업 전반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직원은 몇 명이나 두고 계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코파운더분 저까지 포함해서 코파운더분 3분과 이제 엔지니어분 풀타임 엔지니어 1분, 또 이 파트타임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엔지니어 3분으로 음. 구성된 아, 팀입니다. 그럼 작가분들은 인제 지금 현재는 프리랜서 형태로 같이 해 주시고 계시고요, 파트타임으로. 네. 추후에 저희가 조금 더 안정화가 되고 사업화 자금도 좀 더 마련이 되면 이제 네. 조금 더 안정적인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네. 어플이 나와서 사실 이제 어르신들과 인제 자녀분들의 반응이 어떤지가 들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맞습니다. 이제 5 월에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네.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모셔서 반응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틀러 코리아 데모데이 영상을 봤어요. 네. 네. 공동 창업자는 어떻게 좀 만나게 되셨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저희 공동 창업자님들이 정말 대단하신데요. 네. 저희 공동 창업자 이승현 크리스 COO님은 엔틀러 예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글로벌 벤처 캐피털인 엔틀러가 한국 지사 엔틀러 코리아를 통해서 800명의 개인 단위 예비 창업자를 모집하고 80명을 선발해서 팀 빌딩과 창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크리스님은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돋보이는 창업자셨는데요. 크리스님께서는 25년 경력의 이커머스 디지털 마케팅 베테랑이시고, 여러 글로벌 기업의 임원을 지내시고 국내 헬스케어 기업의 대표를 지내시는 등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으셨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시니어를 위한 가치를 허례허식 없이 진실되게 추구하신다는 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건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신다는 그런 인성이 가장 존경스럽고 함께하고 싶었던 이유였습니다. 예. 저희 다른 공동 창업자인 하윤희 CTO님께서는 네. 지금 카이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카이스트 네. 창업 석사 과정에서 동기로서 처음 만났습니다. 카이스트 창업 융합 전문 석사 과정은 절반은 AI 대학원 등 전공 강의를 듣고 나머지는 창업과 관련된 프로젝트 위주의 강의를 듣는 그런 과정입니다. 창업의 뜻이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유니님께서는 카이스트 AI 대학원에서 창업 석사, 민행공대에서 컴퓨터공학 석사, 또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는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다재다능한 엔지니어십니다. 카이스트에 오시기 전에는 현재는 엑시탄 독일의 AI 컴퓨터 비전 스타트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랑 프로덕트 매니저로 근무를 하셨고요. 누구보다도 빠른 실행력, 그리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집중하시는 능력, 금전적인 성공보다는 사회적인 가치를 중요시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동료분이십니다. 예. 저희 코파운더님들뿐만 아니고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삶의 질 연구소의 미션에 굉장히 공감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계신 카이스트 학석사 출신 개발자 3인과 디자이너 1인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 액티브 시니어 시장의 규모가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앞으로 충분히 더 크게 이제 성장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셔서 이쪽 시장에 도전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시니어만을 타겟하고 시작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 초기 타겟 유저로서 액티브 시니어를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빠르게 개발을 한 저희 최소 기능 제품이 지금으로서는 65세까지만 이게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타겟팅을 하게 된 게 있고요. 네. 저희는 앞으로 더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하면서 75세, 85세, 100세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어플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고, 이 외에도 지금 사용을 시작하신 액티브 시니어 분들도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저희 엔서롭과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시니어 조금 더 다른 연령대를 맞이하심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또 즐겁게 그거를 즐기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계기가 부모님과 이제 외할머니의 이제 스토리 때문에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어플을 만들고 부모님께 보여드리셨죠? 네, 문답도 진행을 보여드렸죠. 하셨죠? 어떤 문답은 피드백을 주셨는지 궁금해요. 네. 문답은 제가 진행을 아직 해보지 아 못했고요. 제가 그래요? 직접.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직접 설계를 하고 이런 문답이다 보니 이게 제가 사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플이 출시가 되면 함께 한번 사용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그 외에는 직접 어플을 저랑 함께 사용해 보신 적은 없으시지만 이제 진행 상황이나 어떤 것을 만들고 있는지는 잘 알고 계셔서, 그리고 음. 저와 이제 외할머니 할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 또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항상 응원을 해주시는 그런 어, 스탠스를 네.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떤 뭐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좀 해 주신 게 있을까요? 뭐 이제 사실 이제 부모 입장에서 요구하는 바를 이제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네, 사실 이제 예, 맞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께 직접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부모님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대화를 좀 많이 하셨나요? 네, 애초에 제가 굉장히 이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저는 네. 20살 때부터 독립해서 10년 정도, 10년 이상을 지금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저와 저희 이제 부모님은 굉장히 친밀하면서도 네. 그렇게 살짝은 어색한 관계라고 생각을 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네. 어느 가정이나. 네.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깨고 뭔가 더 많이 여쭈어 볼 수 있는 과정이었고, 이 어플을 준비하는 과정이 저희 부모님 또한 조금 더 먼저 이제는 말씀을 이런 것은 조언을 해주시기도 하고, 예. 아니면 주로 해주시는 말씀은 이제 저의 기대감에 관해서 이제 네. 너무 실망하거나 이러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프로덕트 자체보다는. 네. 앞으로 이제 어플이 출시가 직접 돼서 부모님께서 직접 써 보시고 부모님의 반응이 어떠실지도 참으로 궁금하네요. 자, 뭐 지난해 이제 10월에 창업을 하셨다고 네. 하셨죠.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요.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을 하면서 좀 어떤 점이 가장 좀 많이 힘드셨을까요? 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이게 힘든 경우들은 많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아직까지는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과정이 지금 굉장히 재미있어서 어. 특별히 그렇게 막 네. 힘들다고 느끼는 점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금적인 문제는 괜찮나요? 네, 정부의 뭐.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셨어요? 네,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정말 그런 정부 차원에서의 창업 지원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희 삶의 질 연구소도 이런 정부 지원 과제들을 잘 수행을 하고 지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인제 사업하시면서 정부에 바라는 점이나 뭐 요청하는 점이 좀 있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체계가 갖추어진 나라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네.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고, 굳이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조금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더 많은 예비 창업자나 창업자들이 알게 되어서 뭔가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물결에 조금 더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삶의 질 연구소의 최종 목표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희 삶의 질 연구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세 플러스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혁신적이면서도 접근성이 높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엔서록을 통해 시니어의 사회적 건강과 디지털 역량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사회적 건강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건강까지 영역을 확대시켜서 저희 유저들의 삶의 질을 복합적으로 케어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시니어들을 위한 세대 간 로컬 커뮤니티 형성을 세계적으로 주도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합니다. 네, 글로벌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로 해외로 더욱더 멀리 뻗어나가는 삶의 질 연구소가 되기를 저희가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삶의 질 연구소의 조기용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